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훈이라고 하고요. 어, 오늘 제품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자 특강이라서 다른 곳에서는 많이 좀 접하실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보다 제가 실무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례들과 그를 통한 실무자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름은 박기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기업 이커머스사에서 전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그 전에는 여행 OTA 플랫폼에서 추천 검색 전시 도메인을 담당했었고, 가장 처음에 다녔던, 사회초년생 때 다녔던 회사는 30명 규모의 컨텐츠 스타트업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쇼폼 SNS 서비스, 지금은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릴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쇼폼 SNS 서비스를 담당했었습니다. 자격증은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주로 B2C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하고 제품을 개선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일을 쭉, 지금 6년 차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특강 구성은 아래처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의 채용 트렌드를 짧게 구성해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에 대한 내용도 구성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두 가지 실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실무 사례들을 이제 빗대어서 실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분석에서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준비해봤고, 그것들을 통해서 커리어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은 노하우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채용 트렌드라는 내용을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시면은 두 가지 공고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무신사와 토스 데이터 어널리스트 채용 공고인데 아마 다들 가고자 하는 워너비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채용 공고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가 두 가지 박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가 있는데, 빨간 박스는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들을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에다가 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뭐 SQL이나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능력, 뭐,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방법, 리텐션이나 코홀트 분석 같은 이런 이제 분석 이론들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태그 매니저, 어널리틱스, 루커 스튜디오 같은 이런 시각화 툴 활용 역량들이 좀 기술이 되어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라고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추출하고 가공하고 시각화하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가져온 공고의 특징이, 어, 이런 우대사항에 어떻게, 어, 이제 지원자들의 역량을 기술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공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랑 좀 똑같아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세요. 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적어달라고 했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의 과정을 적어달라고 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인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통한 전략을 도출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적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들의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역량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역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이란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구성해 봤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동사입니다.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뜻인데 이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나눌 분의 쪼갤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대상이나 내용들을 좀 여러 요소로 나눠서 그 속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쪼개고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분석이라는 행위이고, 여기서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라는 재료를 통해서 문제의 현상을 측정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행위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문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 현상을 기반으로 어,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규명된 원인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라고 세웠으면 그 가설을 이제 실행하고 검증하면서 이 가설이 맞았다 틀렸다를 검증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주로 저는 데이터 분석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이제 좀 유명한 명언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잘 모르지만 이 말을 되게 어, 많이 공감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서 더 잘 개선하기 위한 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해서 가설의 성공률과 그 가설을 함으로써 인해 성장폭을 극대화하기 위함. 이것이 저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굉장히 이제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면밀히 파악된 원인을 기반으로 해결책이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분석하고 잘 개선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행위이자 이제, 업무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 현업에서 겪었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조금 성장시켰던 성공 케이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어, 굉장히 성공 케이스 두 가지를 이제 가져왔는데,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10배, 100배가 되는 실패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엄선해서 두 가지만 가져왔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숏폼 촬영 기능 개선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때가 한 2020년, 이제 막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중국과 미국에서 붐하고, 이제 국내에 이제 막 틱톡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댄스 챌린지가 막 유행을 하고, 아직 릴스와 유튜브에 쇼츠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2의 틱톡을 꿈꾸면서, 밈톡이라는 이제 유사한 이제 SNS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어요.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하게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는데, 런칭 2개월 만에 50만 명 가까운 이제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하고 굉장히 예상치도 못한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다운로드를 하고 접속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리텐션 지표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런칭을 할 당시에는 없던 지표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만든 그 리포트인데, 다운로드 수가 계속 줄고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전략 회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는 당연히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 추측과 이제 주관이 매우 많이 난무를 했었고,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때도 이제 5년 전이지만 기억나는 게 기존 서비스는 뭐 문제가 없으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자. 이게 흔히들 하는 이제 해결 접근 방법인데, 뭐 10대가 만약에 게임을 넣으면 어떨까? 뭐 아니면 음성 채팅 기능을 넣으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댄스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본인의 선호와 경험에 의거한 추측과 주관들이 이제 회의에 계속 나오게 되었고,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저를 서비스라는 항아리에 이제 붙고 있는데, 서비스에 문제들이 많으니 유저들은 계속 이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앱 서비스라는 것이 디지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서비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이제 로그로 남고 그 로그를 기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현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라는 어, 이제 아젠다가 발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를 위한 작업을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의 화면들을 쫙 펼쳐놓고 캡처를 해서 쫙 펼쳐놓고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어, 할 수 있는 행위들 흔히들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데 사용자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런 플로우들마다 어떤 사용자들이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좋을지 그 데이터에는 뭐 어떤 그런 기록들을 남기면 좋을지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 이렇게 서비스들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을 정의를 하고, 이 옆에 엑셀표는 그 이벤트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계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텐츠를 시청한다. 그러면 그 컨텐츠의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되냐. 뭐, 컨텐츠의,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완료했을 때, 촬영에서 사용된 뭐, 사운드, 는 무엇이고, 필터는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남긴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기술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고객의 행동 로그들이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서비스를 펼쳐서 서비스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 흐름에 따른 주요 사용자 행위들을 이벤트 스키마라는 형태의 문서로 정리를 해서 개발팀에 전달을 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로그들이 쌓일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쌓인 로그들을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라는 툴에 연동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대시보드화하였습니다. 이 G4는 사용자 트래픽이 많지 않은 서비스는 보통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툴이고요. 굉장히 가이드도 잘 되어 있어서 별다른 뭔가 지식 없이도 그냥 이 가이드 문서들을 보면서 쉽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리포트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쇼폼이라는 서비스는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야지 그 컨텐츠를 보러 사용자들이 계속 매일매일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런 방문으로 얻게 된 트래픽을 활용해서 이제 광고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머스를 연동한다든지 그런 트래픽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얼마나 제작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제 촬영을 하는가를 살펴보게 되었고, 또, 어, 이걸 이제 퍼널 분석이라고 하죠. 주요 행위 단계별로 얼마나 이탈이 되고 얼마나 이제 잔존을 하는가를 보는 지표인데,
앱을 실행해서 촬영을 실행하고 촬영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어, 게시를 하기까지 몇 명의 사용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 완수를 하나를 살펴봤는데 아래 숫자를 아, 했구나. 아래 숫자를 보시면은 100명의 유저가 앱을 실행한다고 쳤을 때 촬영을 실행하는 유저가 27% 정도 됐었어요. 100명이 들어오면 27명의 유저가 촬영 기능을 실행을 하는데 이 촬영을 실행한 유저 중에서 한 4% 정도만 이제 어, 영상 게시까지 완료하는 고객들이 단 4%만 남았었고요. 그래서 100명이 들어오면 4명만 영상을 올린다. 그중에 이 이탈 지점이 크게 두 가지 지점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96%가 이탈을 한다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 이탈 지점들을 어떻게 끌어올려 볼 수 없을까? 어, 이런 문제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명한 원인은, 첫 번째는 비로그인 유저를 잡아라입니다. 보통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접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다가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때 저희는 촬영 버튼을 누르면 바로 로그인 창이 떴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지만 촬영이 됐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잡아보자. 라는 이제 문제 원인을 규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촬영을 실행한 유저들이 게시를 완료하는 비중을 높이자. 그 2차 이탈 지점을 개선을 하자가 두 번째 문제 원인으로 규명을 했었습니다. 이 84% 이탈을 늘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문제 원인을 기반으로 해결 가설들을 수립을 하게 됐고, 주요 가설들이 이제 촬영 실행에 필요한 로그인 과정에서 비로그인 유저가 대거 이탈을 할 것이다. 그래서 로그인 과정을 좀 옮겨보자. 촬영과 편집이 모두 끝나고 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 로그인 과정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 촬영하고 편집한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앞단에 있던 로그인 과정을 가장 뒷단에 최종 영상을 업로드하기 직전으로 로그인 과정을 옮겨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실행한 유저들이 게시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 기능들, 꼭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를 했고, 이제 이 기능 백로그라고 하죠. 추가해야 될 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추려진 기능들도 이제 다 유저 인터뷰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포착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머 기능이라든지 클립을 이제 편집해서 자를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음량을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었고요. 이렇게 규명한 원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해결 가설들을 실행을 하고 보니, 놀라운 이제 결과가 보여진 거죠. 기존에 27%였던 촬영 실행 비율이 42%, 반올림하면 43%까지 끌어올려졌고, 기존 대비 55%가 개선이 된 거죠. 그다음에 게시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유저의 비중이 8%, 기존 4%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어떠한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로지 데이터와 이제 인력만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었고요. 어,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결과까지 이제 도출을 한 프로젝트였었고, 요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로 이제 문제 현상을 발견을 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 원인에 기반한 해결 가설을 수립해서 이러한 이제 결과들을 가능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개인화 추천으로 만들어낸 제품 성장이라는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에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행 상품들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담당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는 100명의 유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상품을 클릭하는 유저는 1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90명은 이탈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된 것이죠. 어, 그래서 문제 현상은 메인 페이지에 방문한 유저의 이탈, 90% 이탈. 그래서 왜 이탈하는 것일까? 이제 원인을 또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누고 쪼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는 9명의 유저는, 90%의 유저는 우리 메인에서 원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떠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원할까? 이 유저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메인에 들어오는 유저들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직접 앱을 실행한 거 제외하고 87%의 비중의 유저들이 외부 제휴 채널에서 방문을 하더라고요. 제휴 채널이란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에 상품이 올라오고 그걸 통해서 상품 상세로 바로 랜딩이 돼서 메인 페이지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제휴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구매하라는 상품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입 유저의 최소 87%는 이미 어디를 갈지 여행지와 구매하라는 상품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메인 페이지는 유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브랜드 조선 부산, 부산 호텔을 찾는 유저에게 이러한 이제 오사카, 바르셀로나, 뭐 괌, 도쿄 이런 컨텐츠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을 기반해서 또 제품을 개선을 하게 되었고요. 고객의 클릭, 검색, 뭐 구매 같은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상품과 도시를 가고자 하는지를 식별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해서 그 도시의 상품들을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상품들을 메인에서 추천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뭐 괌 숙소예요. 저렴해진 괌 숙소예요. 뭐 30대 남성이 많이 방문한 괌 숙소예요. 괌 상품을 탐색한 유저들에게는 괌 숙소를 보여주고, 뭐 상세 페이지에서도 네스트 호텔을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비슷한 숙소들을 추천해 준다든지, 혹은 뭐 호텔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그 도시에서 쓸 수 있는 투어 티켓 상품들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 이런 맥락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원인에 기반해서 개선을 하니, 또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상품을 클릭하는 고객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죠. 근데 런칭한 시점 이후부터 점진적인 상승이 보이고, 메인 페이지를 경유해서 구매한 고객 수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 구매 고객 수는 1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야말로 로켓 성장을 해서 이 추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소개드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정리해 본 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 역량은 제품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명확한 목적 인식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역량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작업이지만 이것들은 뭐 요즘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AI 이런 툴들이 대체될 수 있는 작업들인 거고, 실제 분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그다음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 분석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이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제품을 잘 이해하면은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서비스 페이지를 쫙 펼쳐놓고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정교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발견된 문제의 현상들을 고객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서비스에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명확한 목적 인식은 목적에 맞는 지표를 수립하기 위함이에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더 나은 해결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얻고자 함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결 가설을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명확한 목적,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역량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문제 현상을 왜곡 없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 관점에서 더 명확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린 사례에서처럼 촬영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 어 80%의 유저들은 로그인 과정에서 이탈을 한다. 로그인 과정이 먼저 떴을 때 사용자들은 보통 이탈을 하게 되죠. 로그인을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좀 이해를 통해서 해결 가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고요. 명확한 목적 인식을 통해서 가설 의도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가설 의도에 맞게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분석가들에게 요구되는, 분석가들이 하는 주요 작업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자들이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개선해 보고자 해. 그래서 고객들이 더 많이 뭐 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촬영하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하고자 하는 이 가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획자들이 의도한 그 기획 방향에 맞게 음 평가를, 그 기획 방향이 실제로 잘 됐는지 아니면 못된 실패를 했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분석가들이 같이 이제 어 많이 어 이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보통 이제 지표 수립이라고 하죠. KPI 수립을 이제 이런 명확한 목적 인식에 기반해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제품의 구조와 이 수립한 지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맞는 이제 지표가 수립이 됐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 얻기 위해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제 현상을 고객 관점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돼요. 데이터 자체는 아무것도 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달성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달성하는 바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핵심 역량들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커리어 준비 노하우를 짧게 준비해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취업이라든지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흔히 제가 말하는 스펙 쌓기 3 대장입니다. 스펙 쌓기 3 대장에는 어 크게 자격증, 부트캠프, 그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거예요. '자격증이 도움이 돼? 필요할까?' 어 시
내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어,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격증은 이제 기초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는 것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내가 한 경험들과 그다음에 체득한 지식들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도 현업에서 막 자격증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접하게 되고, 이게 약간 점들처럼 흩어져 있던 내 지식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실무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매우 도움이 되고, 투캠프. 이건 이제 실무형, 이제 보통 실무형 툴과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스펙이 될 거고, 보통 단기 집중형으로 빡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실무적인 역량, 스킬을 쌓고,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론과 실기 습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이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단기간에 프로젝트성 커리큘럼을 이제 겪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거는 실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 문제 해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결과도 분석하고 개선도 해보고 이런 전 과정, 실제로 현업에서 하는 그 전 과정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스펙 쌓기 3대장을 통해서 내가 쌓았던 커리어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를 채용하게 될 이제 면접관이나 이제 면접관들에게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라는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에 담겨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건 실제로 저도 제 포트폴리오에도 담는 구성인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 그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문제가 보이더라. 라는 내용들을 담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이 데이터를 봤더니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봤더니 문제의 원인이 이거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이런 거야. 라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반한 해결 가설을 도출하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액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문제의 원인과 맞닿아 있는 액션 아이템일수록 설득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액션 아이템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넣으면 좋은데,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흔히 보통 문제예요. 겪는 에피소드는 문제인데, 이렇게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개발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개발을 못했어.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을 대신 수집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간, 해결해 나간 어,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과 분석. 이제 데이터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였다. 이런 결론을 항상 꼭 내줘야 되고요. 어, 나의 이제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성공이다, 실패다를 정리를 해주면 좋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성공했을 경우에는 성공한 그 지표 신장된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을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하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을 테니, 이 실패한 프로젝트도 저는 넣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다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가 충분하다면,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한 원인은 이런 거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했다, 혹은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라는 식의 결론을 내려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이력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사례처럼 어, 뭐 몇 가지 내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를 하나의 주제로 해서 이런 포맷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채용 공고에서처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아지고 묻고 싶은 내용도 많아지고 면접에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치열한 고민과 삽질의 과정이 담겨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이렇게 많은 삽질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찾고,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고,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뭐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부트캠프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이직하시는 분들은 현업에서 경험하셨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어, 내용들을 이 포맷으로 구성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은 공학이고 해석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그래서 이 사용자에 대한 이해,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이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와 분석이 있으면은 이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 분석가나 혹은 PM이 될 수도 있고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이 분석을 잘해야만 정말 시장에서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질문하시고 싶었던 내용도 있으면은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